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벤 시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 계약이 되지 않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RFA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러셀 웨스브룩도 포함이 되겠죠. 또 바로 이 선수 벤 시몬스가 아직까지 소속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20대입니다. 네, 29살이고 NBA에서 아직까지 400경기도 뛰지 않았어요. 벤 시몬스의 앞날은 여전히 창창한데, 하지만 미래는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잿빛에 가깝습니다. 자, 24-25 시즌 벤 시몬스는 브루클린과 클리퍼스에서 뛰었습니다. 두 팀을 거치면서 주가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2025년 여름이 FA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치와 주가와 활약과 기록을 높였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리고 올여름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습니다만 현 시점까지 9월 초인데 어느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무적, 그러니까 적이 없는 신세입니다. 현재 적을 둘 곳이 없는 신세가 돼버렸는데, 지난 시즌 클리퍼스에서 활약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기대를 받고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NBA에서 살아남기 힘든 성적이에요. 물론 어시스트와 리바운드 개수는 출전 시간 대비 훌륭하지만 예전만큼 발이 빠르지도 않고 수비력이 훌륭하지도 않고 슈팅은 더 퇴화하고 이제는 림 공략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난 시즌에 이 한계를 드러냈던 벤 시몬스였습니다. 그리고 필드골 3점을 던지지 않고 점퍼를 던지지 않는 선수인데, 못하는 선수인데 필드골이 43.4%. 여기서 저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샷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받아먹는 득점 위주로 가져가는 슈팅도 못 던지는 선수가 18경기라는 샘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43.4%에 그쳤다는 것 자체가 낙제점이라는 거죠. 자, NBA 통산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17 시즌과 21-22 시즌은 전체 아웃이 됐었고요. 7시즌 동안 383경기, 400경기 못 뛰었습니다. 31.1분 뛰면서 13.1득점, 7.4리바운드, 7.2어시스트, 1.5스틸. 통산을 놓고 보면 훌륭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필라델피아 때 쌓았던 성과였고, 필리를 떠나고 나서는 평범한 롤플레이어도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벤 시몬스가 본인이 현재 NBA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물론 루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욕 닉스를 비롯해서 벤 시몬스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닉스를 포함해서 총 2개 정도가 벤 시몬스 영입에 대해서 흥미를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뉴욕 포스트지가 벤 시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스 현재 FA고 소속팀이 없는데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죠. 역시나 투쟁심이 없어. 역시나 온실 속의 화초야. 역시나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6년에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이 됐습니다. 9년 전이었고, 그런데 그때 벤 시몬스 나이가 20살이었으니까 아직도 30살이 안 됐어요. 최전성기를 누려야 될 나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7시즌 동안밖에 활약을 하지 못했고요. 필리에서 4시즌, 브루클린에서 2시즌 반, 그리고 LA 클리퍼스에서 반 시즌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 시몬스는 이미 억만장자예요. 1순위였기 때문에 루키 스케일이 굉장히 셌습니다. 4년 동안 26.5mm니까 지금은 1순위가 플래그가 연평균 10mm 이상을 받는 시대지만 벤 시몬스 때도 적진 않았죠. 4년에 26.5mm면 연평균 한 6.5mm 정도 되는 거니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2020-21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170mm의 5년 맥시멈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더해보면 200mm입니다. 200mm. 벤 시몬스가 이 짧은 383게임을 뛰면서 200mm 벌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번 거죠.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돈을 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벤 시몬스는 확신이 서진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돈 문제가 있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더 돈을 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또 내가 받는 연봉이 곧 그 팀에서의 나의 입지를 뜻합니다.
내가 200mil 벌었기 때문에 돈 적게 받고 뛰어도 돼요. 그 순간 가장 연봉이 적은 선수부터 외면당하거나 도태됩니다. 그래서 벤 시몬스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베테랑 미니멈 이상의 계약을 원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입질이 없으니까 의욕 상실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 돈 받고 로스터 끄트머리에 있느니 안 뛰고 만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NBA 스카우트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은 더 이상 벤 시몬스가 잘 나갔던 2017년이나 19년이 아니다. 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몬스보다 더 어린 선수들을 더 싼 가격에 찾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선수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지 않냐. 그런데 벤 시몬스는 사라지지 않는 심각한 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외곽 슛, 그 다음에 기복심한 플레이, 건강, 아주 단점들이 차고 넘치죠. 자, 그리고 현재 이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의 관심에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벤 시몬스만큼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는 선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뛰지를 못하고, 뛴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필리 시절에 그런 기민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압박이 계속 지속되고요. 그리고 DMP도 잦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벤 시몬스는 코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다치거나. 두 번째, 건강하더라도 벤 시몬스처럼 슈팅이 안 되고 림을 쳐다보지 못하는 선수를 클러치 타임 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벤 시몬스가 두 가지 방면에서 좌절을 느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잦아지고 있는 DMP, 대중의 지속적인 압박,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약하고 호주에서 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벤 시몬스가 지금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농구에 대한 미련을 놔버렸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브라이언 윈드허스트가 시몬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벤 시몬스는 결국 논 개런티,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은 비보장 계약을 맺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 캠프 계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베테랑 미니멈만도 못한 그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저도 현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벤 시몬스가 참 2021년까지는 좋았어요. 데뷔하자마자 물론 첫 번째 시즌은 부상 때문에 날렸지만 한 경기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듬해가 신인왕 자격이 주어졌던 그런 한 해였고요. 2018년에 신인왕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였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올스타 3회, 여기에 2020년은 서드팀, 2020년과 2021년은 수비 퍼스트팀 2번, 주가가 한껏 올랐을 때죠. 그리고 2020년에는 굉장히 빠른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스틸 왕에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은 아주 훌륭했다. 하지만 짧고 굵었다. 그 이후에 벤 시몬스는 그냥 벤치 멤버 혹은 벤치 멤버만도 못한 그런 선수가 돼버렸죠. 자, 하지만 벤 시몬스 아직까지 20대고요. 그리고 5년에 170밀을 받았던 그 벤 시몬스가 아닙니다. 몸값이 대단히 싸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스에게 관심이 있는 몇몇 팀들이 있는데, 시몬스가 다음 시즌에도 NBA에서 뛰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뉴욕 닉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는 시몬스를 저위험 그리고 고수익의 영입 후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때마침 벤 시몬스가 뛸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습니다. 공격은 물음표죠. 공격은 그냥 의무부호가 붙습니다. 하지만 수비수로서는 여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예측이 있고, 그리고 제일런 브론슨에게 이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듀스 맥브라이드, 마일스 맥브라이드나 새롭게 영입한 조던 클락슨, 이런 선수들은 1번이라 볼 수 없습니다.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거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런 브론슨의 플레이메이킹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세컨더리 볼핸들러나 혹은 패서로는 쓸 수 있으니 뉴욕 닉스와는 궁합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NBA에서 가장 화려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마켓에다가 또 벤 시몬스는 여전히 화제성은 있죠. 필라델피아에서 뛰었을 때 뉴욕은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래도 뉴욕에서 뛴다면 이 화제성이 있는 선수와의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뉴욕의 보관이겠죠. 자,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첼 로빈슨이나 벤 시몬스를 함께 쓸 수 있어? 못 써. 그리고 벤 시몬스는 쓰기가 너무 까다로워. 벤 시몬스랑 조시 하트를 같이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이유로 공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벤 시몬스는 보통은 선수가 에이전트를 자르잖아요. 선수가 갑이고 에이전트가 을병인데, 이 사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벤 시몬스 에이전트인 버니 리가 벤 시몬스 측에 결별을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수로서의 상품 가치가 첫 번째 떨어졌거나 두 번째 그냥 선수와 에이전트의 대인관계 자체가 그냥 워낙 좋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전자가 가깝겠죠. 자, 25, 26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면 뉴욕 닉스가 벤 시몬스를 영입하건 안 하건, 자, 백코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브런슨과 마일스 맥브라이드, 그리고 미켈 브리지스와 조던 클락슨, 두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지만 어쨌든 조던 클락슨은 새 식구지만 백업으로 뛰게 될 거고요. 3번이 조시 하트와 파콤 다디에, 이 선수는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 2024년 드래프티 출신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뉴욕이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4번은 오지 아누노비와 게르손 야브셀리, 이번에 새로 영입을 했죠. 그리고 5번은 카렌 서니 타운스와 미첼 로빈슨인데, 여기에 뭐 벤 시몬스 들어간다고 해서 20분 이상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벤치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시몬스가 뭐 들어온다면 없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고비용의 고위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벤 시몬스를 긁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벤 시몬스가 넌 개런티 계약을 맺더라도 1, 2년 정도는 NBA에서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때 벤 시몬스를 꽤나 좋아했던 입장에서, 왜냐하면 빅맨의 하드웨어로 백커트가 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그런 스킬풀한 공격을 할 줄 알고, 수비력도 워낙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몸도 멋있고, 상당히 이 벤 시몬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참 세월 무상입니다. 아직까지 NBA 10년 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은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이 벤 시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벤 시몬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재미있게 또 가치 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